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솔라나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현재 솔라나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솔라나도 결국에는 또 알트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알트코인은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솔라나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결국 이더리움도 하나의 알트코인들이고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2% 가까운 또 반등을 또 보여줬는데 이렇게 또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는 흐름들을 또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를 해왔고요. 자, 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트럼프가 또 허튼 소리를 하게 되면서 상승하는 가운데 재를 뿌렸습니다. 보시면 시진핑과의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저번 주 주말 기사인데 보시면 내주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이번 주죠. 저번 주에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금 정도의 재무장관과 부총리가 이렇게 또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 결국 이 재무장관과 부총리가 협상을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협상은 이 둘이서 하는 것들이고 도장은 시진핑이랑 이제 트럼프랑 이제 만나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시진핑과의 회담이 없다라는 것은 협상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트럼프의 허튼 소리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나마 현재 위치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26만 8천원 구간대 확실하게 저는 이 자리들은 지켜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솔라나 개별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이슈들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여기서 56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25만원, 26만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이거는 솔라나에 대한 CBD입니다. CBD라는 것은 고래들의 매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한 달간 흐름들로 보셨을 때는 어때요? 이 고래들이 이게 주황색 고래가 대형 고래예요. 그래서 대형 고래들의 흐름들을 보셨을 때 오히려 떨어질 때면 물량은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그렇죠? 비트코인의 고래들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역시나 대형 고래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과정들. 하지만 현재 이 조그마한 등락들이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씩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내부자 고래들의 흐름들을 보셨을 때는 여전히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부자 고래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 들어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직전에 공매도 포지션 취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 고래입니다. 그리고 이 고래 같은 경우는 어저께 몇 시였죠? 1시 55분이었죠. 그래서 10월 22일 1시 55분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이때 당시가 보셨을 때 이때였죠. 이때 당시부터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그렇고 현재 보시면 그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고래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런 포지션 자체가 종료가 되고 롱 포지션으로 되었을 때 왜 그러냐면 이 고래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지금 내부자 고래라고 있잖아요. 내부자 고래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트레이더들이 이 고래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롱 포지션을 취한다 그러면 대부분 투심 자체가 트레이더들에 대한 투심 자체가 이제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부자 고래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큰 만큼 이 포지션이 종료가 되고 나서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고정 댓글란에다가 이 링크 보실 수 있는 주소랑 사이트를 보내드릴게요. 고래 지갑에 대한 주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고래들의 단가를 강하게 또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솔라나를 볼 게 아니라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들을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더리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무너지면 솔라나도 같이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들이고 현재 6개월간 매집해왔던 고리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 어때요?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꿈틀거리는 빨간 선이 넘어가는 순간이 고리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했을 때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이런 라인들이 이탈했을 때는 급락 나오죠.
그리고 반대로 넘어가니까 급등 나오고 급락 나오고 넘어가니까 급등 나오고 그죠? 지금이 딱 보시게 되시면 지금 딱 고래 단가를 머무르는 위치예요. 이 자리가 현재 플러스 4% 수익 중이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가로부터 해서 김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솔라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보다 등락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솔라나는 한 7%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혹여나 이런 지지라인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26만 원대는 확실하게 지켜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서 급락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제가 최근 트럼프에 대한 발언들을 봤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크게 급등을 하려면 셧다운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 전에 봐야 되는 게 관세. 지금 뭐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갖고 보시거나 CPI 발표되다 보니까 CPI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셧다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된다?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게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목금 정도의 협상이 들어갔을 때 협상이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협상이 잘 되면 자, 이번 주 주말부터 해서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일 거예요. 근데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회복될 정도일 뿐이지 이게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를 염두에 두고 신규 매수나 혹은 추가 매수 고려하신 분들은 일단은 26만 원까지 하단을 열어두고 보시되, 만약에 협상이 잘 될 경우도 생각을 해서 26만 원을 터치하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27만 원 구간들을 지켜주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점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매수 타점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 제가 좀 더 이제 구독자방에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 댓글란에 제가 구독자방 링크도 하나 걸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들을 지켜주게 됨으로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자, 이렇게 30만 원대 다시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셧다운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지 않죠. 지금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갑니다. 왜 그렇죠? 계속해서 AI에 대한 이슈들, 뭐 로봇에 대한 이슈들, 여러 가지가 이슈가 맞물리게 되면서 일부 대형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식 쪽에서는 여러 산업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산업들에 대한 주도주들이 있을 거고, 그 주도주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암호화폐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슈가 있나요? 지금 당장에? 없죠. 그런 이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산업으로만 봤을 때는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강세를 보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산업에 대한 이슈들이 불어올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겠냐? ETF. 근데 ETF가 승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당연히 셧다운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라나도 스테이킹 ETF도 충분히 남아있고, 그렇죠? 여러 알트코인에 대한 ETF 승인 이슈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당연히 부각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셧다운이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강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셧다운이 풀리는 시점에야말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상승하는 데는 이슈가 여러 가지로 맞물려야 됩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급등들,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서 솔라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전에 그 다음에 상승을 했을 때, 자, 이때는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상승이 나오는 거지만 현재 솔라나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때 이유는 뭐냐면 다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이슈들이 상승할 때마다 이슈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승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보면 뭐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마다 각각의 이슈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돌파하는 셧다운. 그렇죠. 셧다운이 해소가 돼야 된다. 그때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때가 마지막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셧다운이 11월 달에 초 정도는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셧다운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셧다운을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셧다운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까지 파월한테 금리 인하 하라고 엄청 부추겼는데 이제서야 딱 한 번 했습니다.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셨을 때 0.5bp, 자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침체에 대한 영향들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지금은 딱 관세. 자, 관세는 시장을 반등 요소다. 자, 아시겠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관세는 뭐라 했죠?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 줄 것이다. 두 번째, 셧다운은 ETF에 대한 이런 이슈, 상승 모멘텀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해소가 되었을 때 고점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세 번째, ETF에 대한 이슈들이 정식적으로 부각이 될 때 완전히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이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자, 금리 인하에다가 QT 종료 있죠. 이 두 가지가 뭐예요?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 효과를 내준다. 양적 완화라는 건 뭐예요? 시장의 돈을 푸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착시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솔라나도 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언제 올라가지? 또 내일 되면 또 언제 올라가지?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왜 이게 지금 당장 해소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알아야 되고, 단순하게 이거 해소되면 올라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연결고리들을 계속해서 찾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다른 코인들 들고 계시면 구독자방에다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고리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멘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라그랑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라그랑주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우리 단타할 만한 걸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라그랑주 왜 안 나오죠? 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단타로 해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멘틀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으실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아직까지 라그랑주가 안 나와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